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6월 24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상승했고요. 네, 0.3% 올랐고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자, 증시 전체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나스닥과 다우가 거의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자,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이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확실하게 이제 좀 넘어섰고요. 사상 최고가를 야금야금 조금씩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 방에 좀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고요. 확실히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애매하게 이어가다가 상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리뷰를 따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셔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상승 직전에 그런 상승 임박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가 지금 확실히 돌파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애매하게 위치를 좀 잡아서 1000포인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확실히 넘었고요. 외국인이 또 이제 코스닥을 사는 듯 파는 듯 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그 델타 바이러스죠. 이제 뭐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던데요. 코로나19가 확실히 진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고 코로나19로부터의 그 경제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좀 보급화가 많이 되었지만,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코로나를 진압할 수 있을 때는 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들이 이제 이전에 크게 상승했다가 좀 내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횡보 끝에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주식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주들이 조금 이제 기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는 네, 선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선물이 이제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0.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모두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상방으로 무게를 좀 잡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좀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갈 법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도 1.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 금리가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를 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날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서서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파월 의장이 어제 조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다시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또 엄청나게 대유행을 해버리면 좀 난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1100원 하락해서 2.5% 네, 내렸고요. 41,6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좀 더 하락을 했다가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생각보다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하던 대로 21선이 아래로 꺾이면서 주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1선까지 제가 그어놨던 최후의 선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 지점에서 내일은 좀 반등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자리를 디디면서 21선을 수렴을 했을 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21선 반등했을 때 21선을 넘지 못하고 이 바닥선을 깬다. 45,500원 정도죠. 이 라인을 깨버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HMM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손절선을 정하시고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좋은 자리였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좋은 자리였고요. 지금 큰 박스권 안에서 그 하단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박스권 라인을 지켜준다면 21선을 태우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스권 고점까지 지금 이제 2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베팅을 할 수도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이제 주가의 큰 상승이 뭔가 끝나고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가장 중요한 이슈, 그 이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을 제가 계속 그려왔고요. 이제는 반등을 좀 하고 양호선을 태우면서 상승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4만원까지는 좀 깨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둘 다 또 양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보시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신이 그 다음에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다가 조금씩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뭐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자, 사모펀드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뭔가 한 세력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을 이제 밑으로 내리는 족족 하락을 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6월 30일에 그 얘기가 결정이 나죠. 12 물량. 그 다음에 7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이 HMM에 대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가를 계속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제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910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지금 잔고가 계속 줄지 않고 높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HMM에 대해서 이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매도 거래를 보았을 때 130만 주, 138만 주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흐름으로 나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만 500원도 깨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가 분명히 상한이 좀 나와줘야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공매도 세력이 워낙 크게 HMM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자체가 거의 이제 4천억 정도인데요. 상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주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딨죠? HMM의 대차잔고죠. 네. 대차 잔고는 4,500만 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늘었나요? 또 늘어난 것 같은데. 대차 잔고가 네, 네, 또 늘었네요. 자, 그래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만약에 그 바닥 라인을 깨버린다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상환이 좀 나오면서 지금 대차 잔고도 좀 줄어들고 공매도 상환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 추정 물량에서 이렇게 외국인 당일이 플러스로 잡혔고요. 뭔가 대량 이탈을 하진 않습니다. 공매도로 눌리고 있긴 합니다만 대량 이탈이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은 지켜줬으면 하네요. 그 4,500원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12.4% 정도의 그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차트와 공매도 대차 잔고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HMM의 소식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공정위에서 뭐 벌금 때린다고 해가지고 좀 말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도 좀 하고 벌금 뭐 크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락하는 경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HMM에 대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이제 세계 8위 해운사로 거듭나고 있고요. 아직 이제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인도 마무리를 했고요. 1만 6천 TEU급 마지막 선박 한울호를 이제 명명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1만 6천 톤급의 8척 모두가 이제 명명식이 되어서 바다로 투입이 되고요. 2만 4천 TEU 12척과 1만 6천 톤 TEU죠. 8척 투입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네, 100만이 가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만 3천 TU에 8척을 또 추가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또 10만 TU죠, 이러면. 그래서 치킨 게임을 대비해서 10만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또 HMM의 그 역량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TU가 네, 물량이 이제 최근 3년 새 2배로 늘면서 세계 8위 해운업체로 발돋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해운업이 거의 죽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부활을 확실하게 했고요. HMM은 내년까지 이제 선봉량을 100만 TEU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1만 3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2척 추가를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선박사죠. 네, 머스크와 그런 선박사들이 또다시 치킨 게임을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HMM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한 번 당했으니 이제 두 번째는 준비를 좀 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HMM 현재 이 선봉량은 85만 TU로 불어나게 되었고요. 네, 1만 3천 톤급 또 추가를 하면 이제 100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MM이 갑자기 실적이 급증을 하고 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유행이었고요. 어, 갑자기 이제 경기가 죽었다가 갑자기 활발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선봉량이 늘어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MM이 저는 앞으로도 올해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HMM이 실적이 피크를 찍었을 때는 이미 이제 주가도 피크를 먼저 찍고 어느 정도 하락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에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확실해지면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이제 실적이 멈추거나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미리 예견이 되면 그 전부터 이제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HMM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고 3분기와 4분기도 계속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피크 실적이 아무래도 3분기 정도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특히 이 실적 이외에도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매각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으면 주가가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MM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